그럼 이거 수익률 개념으로 한 4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박 기회를 토어제 없이 구역 지정 임박했을 때, 구역 지정 전에 잡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투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매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매물이 정말 한정되다 보니까 빠르게 연락해서 물건을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최근에 신통기획 재개발이 서울에서만 130군데 이상 지정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거주자가 주임사를 내는 이런 전략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토어제 없이, 주임사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구역 지정 임박한 재개발 구역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위치는 신길동이에요. 신길 뉴타운에 포함됐었던 신길 16구역이 두 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한 개 16-2 구역은 이미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신길 16-1 구역이 별도의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제가 굉장히 좋다고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입지적인 가치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근 전체가 다 재개발 구역이에요. 과거에 16-1 구역 근처에 있었던 재개발 구역들 이제 신길 뉴타운으로 전부 다 완성이 되고요. 이 신길 뉴타운과 버금가는 정도 혹은 더 큰 사이즈의 뉴타운에 버금가는 지역이 이 신길 도림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을 한번 보면 도심복합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도심복합 사업지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나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의사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어요. 왜 강력할 수밖에 없냐면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노후도 자체가 법적인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대부분 다 80% 이상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전체 영등포 지역 자체가 조성된 게 1960년대거든요.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조성된 택지지구와는 그 결이 달라요.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개발 방침 자체가 모든 토지 구획 정리를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어요. 토지 구획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개별 필지들이 도로를 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6m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한 개 한 개 필지별로 개별적으로 다세대나 혹은 근생 같은 건축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자동차가 없던 시기였었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도로 조건 자체가 4m 폭의 도로 혹은 그 도로조차도 접하지 않은 그런 필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노후도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이 입지에 대비해가지고 가격이라던가 이 슬럼화되어가는 꼴이 구나시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이런 도심복합 같은 형태로 많은 구역들을 지정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공공재개발이 굉장히 많죠. 이런 공공재개발 형태도 이런 구나시의 개발 의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방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재개발 같은 형태의 사업장이 많은데 이 지역에 이제 완성되는 세대 규모가 무려 2만 가구가 넘어요. 2만 가구. 2만 가구면 노량진 뉴타운보다도 큰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신길 뉴타운 완공된 세대 규모보다도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지적인 그 가치를 이제 찾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신길 16-1 구역 역시도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의 초역세권 단지가 될 예정이에요. 과거에 제가 장미마을 좋다 구역 지정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8월 달에 구역 지정이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현장 가보시면 빌라 매물 자체가 전무합니다. 매물이 없어요. 오늘 소개드릴 신길 16-1 구역도 매물이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구역 내에 다세대 동이 한 2개, 3개도 밖에 없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구역이고 지금은 아직 예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예 나중에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터제에 해당을 안 합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앞으로 구역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면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토어제에 해당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예정지를 눈여겨봐야
눈여겨봐야 되고, 아무데나 예정지라 그래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법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동의율이 많이 올라온 지역들 위주로 눈여겨보면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정지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게 8월 달에 장미마을 지정된 고시문인데, 예정지가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 방지 대책으로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토어제로 지정하고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권산위를 만들다 보니까 신규 투자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봤었던 좋은 지역들, 예를 들어 상도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용산에 있는 이태원동, 남산동, 아니면 이런 장미마을 같은 지역들, 사당 15구역들 죄다 지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지금 서울시 내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데만 13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서울 전체 우리가 이제 법적인 조건 갖춘 예정지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이런 예정지들 중에서도 또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들이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값이 무섭게 달아나고 있는 지역들 있죠. 여기가 이제 신길 뉴타운, 신길 에스티움의 가격 추이입니다. 신길 에스티움이 신길 7구역 재개발로 입주가 완료된 신축급의 단지인데, 최근에 5구짜리가 16억 이상, 16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됐고요. 8사짜리 거래 가격은 19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살펴볼 신길 16-19역이라던가 신통기획 같은 이런 지역들 완공되면 완전한 평지의 1000세대급 이상의 역세권 대단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 역시도 이렇게 신길 에스티움이나 옆에 있는 신길 파크장이나 이런 신축급 아파트의 가격을 못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비쌌으면 비쌌지 이거보다 쌀 이유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지가 될 구역들 중에서 법적인 요건을 얼마큼 충족을 했고 또 사업성이 얼마나 좋냐, 이 부분을 따져본 다음에 접근하면 절대 실패할 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마을과 제가 비교를 해왔는데, 장미마을이나 신길 16-19역 모두 법적인 30년 기준의 노후도를 훨씬 뛰어넘은 80%대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장미마을보다는 좀 작지만 11,000여 평에 달해요. 알 대지 면적만. 노후도를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여기는 도로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신축 자체가 없고요. 전체가 다 노후도가 충족한 단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또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 단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 개별 대지 사이즈가 30평대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다세대를 신축 행위를 했을 때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60평 이상은 돼야 이게 설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전면 도로폭 4m도 채 안 되고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차가. 대지 면적이 35평짜리니까 두 필지가 아니라 세 필지 이상을 합의를 해야 다세대를 지을까 말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조합원 숫자가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작은 조합원 숫자 위주로 해가지고 수지 분석을 한번 짜보면 임대를 굉장히 제가 많이 넣었어요. 거의 18%에 달하는 임대를 넣고 조합원들을 전체 다 20평대, 30평대 이상 배정을 해서 조합원 분양 세대를 짜더라도 임대 빼고 조합원 물량 빼고 일반 분양분이 이 둘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을 뽑아낼 수 있는 사업성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그런 구역이고요. 비례율로 표시를 하자면 136%가 계산되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구역에서 다세대 신축이 안 됐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렵게 섭외한 매물이 유일한 다세대 투자처란 말이죠.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어요. 대지가 8평이 넘는 사이즈인데 이런 물건들 지금 투자하게 됐을 때 투자 금액으로는 한 2억대, 전체 매가가 5억이 채 안 됩니다. 5억 언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그냥 사두기만 해도 땅값으로만 해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굉장한 투자처가 될 수 있고요. 종전자산 매수가가 5억 언더에서 만약에 주임사를 내거나 혹은 주임사를 내지 않더라도 토어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5구짜리를 신청하건 8사짜리를 신청하건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버렸기 때문에 예상되는 기대 프리미엄만 8억대가 넘어가는 너무나 좋은 투자 물건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토어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점 소멸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집값이 20억에 근접한 중상급지에서 토어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투자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할 것이다. 거기다가 또 2억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물건 투자를 안 하실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량이 너무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서 토어제 피할 수 있는 지역에서 2억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